네, 반갑습니다. 테리입니다. 네. 일단,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어, 충격적인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경박하다. 아니다. 그분은 칭찬한다고 하신 겁니다. 네. 팟캐스트 들을 때는 목소리가 참 경박했는데, 실제로 보니 외모는 준수하시네요. 네.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그동안 경박했던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경박함을 이제 조금 더 줄이고 좀 더 ASMR에 가까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SMR. 네. 오랜만에 상큼하게 드립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그냥 하도 제가 공부할 때 딴짓을 해가지고 라이브를 켜놓고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켜놓고 그냥 혼자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 라이브 말고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켜고 공부를 할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댓글 주세요. 자, 빨리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 할 부분은 공부 자료예요. 공부 자료 제가 예전에 이제 공유를 한번 했었는데요. 테리의 딥러닝 톡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벌써 2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좋은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딥러닝 공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들 막 두꺼운 책 딱 잡으시고선 이거 책 1챕터부터 공부하겠어 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읽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어떤 분들 계시냐면 그래 나 이거 한 학기 강좌 다 들을 거야 20강짜리 다 들을 거야 해놓고 한 3강쯤에서 멈추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처음부터 너무 좀 버거운 거를 시작을 하기보다 1시간짜리 튜토리얼 같은 거 이제 1시간짜리가 조금 이해가 됐으면 그걸 좀 늘려보는 거죠. 4시간짜리 튜토리얼.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됐으면 8시간짜리 무슨 썸머스쿨. 그것도 이해가 됐으면 한 학기짜리 강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게 뭐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해서 낭비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다시 들으면 또 들을수록 더 깊어지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딥러닝 공부할 때 튜토리얼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짧은 거부터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짧은 거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광고 들어가죠. 네, 제가 광고 주니까 광고하고 나가야죠. 네, 머신러닝 1시간으로 입문하기, 기계학습 입문하기라는 강의를 제가 한 3년 전쯤에 올렸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5분 정도까지는 들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딥러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한 35분 정도까지 들으실만 한 것 같아서 뭐 이런 걸로 시작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테리의 딥러닝 톡에서 또 앞쪽 부분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테리의 딥러닝 톡 쭉 들으시면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안 들으셨던 분들은 앞에서부터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광고 끝내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떤 거가 좋을지.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그러니까 무조건 뭐 먼저 제 거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추천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딥러닝.ai 혹은 콜세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앤드류 융을 통해서 딥러닝을 접하셨죠. 그런 것처럼 딥러닝.ai는 이제 콜세라에서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얘 같은 경우는 막 강의가 한 3, 4분, 5분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유튜브에도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밑에 링크에 적을 테니까요. 적어 드릴 테니까 뭐 어디다 따로 지금부터 적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딥러닝.ai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앤드류 융 교수답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콜세라 강의도 좋고. 근데 이게 새 거니까 좀 더 잘 담겼겠죠? 근데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딥러닝 썸머스쿨이라고 비디오 렉처스닷컴을 가시면은
딥러닝 서머스쿨 2017년도 것도 있고 2016년도 것도 있고 2018년도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신러닝 혹은 뉴럴 네트워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머스쿨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2018년도 서머스쿨을 다녀왔어요. 운 좋게 입학 원서가 잘 처리가 돼가지고 이것도 사실 저기 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뽑혀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가서 들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videolectures.com에. 그래서 거기서 다 들으시면 좋지만 다 들으시지 않더라도 가장 첫 강의,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뉴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강의들만 들으시면 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뭐 2018년도 안 됐고 2017년도 거 들으셔도 돼요. 2018년도 거는 어떤 것들은 슬라이드 싱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그 딥러닝.ai 같이 너무 쉽게만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이 서머스쿨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좀 논문 레코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약간 좀 더 깊은 기본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바이어스 베리언스의 뭐 트레이드 오프가 머신러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라든지 아니면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것들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좀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심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딥러닝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딥러닝.ai를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튜토리얼을 그냥 나 1시간 정도 그냥 튜토리얼 멍 때리고 듣고 싶어. 뭐 2시간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딥러닝 서머스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딥러닝 서머스쿨 거는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 이제 튜토리얼을 여러 가지를 들으셨으면 이제 코र्스를 갈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코र्스로는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CS231N, CS224D, 뭐 너무나 유명하죠. 스탠포드의 강좌들. 저 강좌들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딥러닝 서머스쿨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딥러닝.ai 요걸 듣고 바로 CS231N, CS224D를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CS224D는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CS231N은 비전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분들 중에서 뭔가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프로그래머이시거나 혹은 공부할 때 수식보다는 직접 코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fast.ai에서는 정말 딥러닝도 설명을 해주면서 화면에 주피터 노트북 띄워놓고 파이톨치로 코드들도 보여주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코딩과 함께 한다면은 fast.ai의 강좌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인데요. 밑에 머신러닝 서머스쿨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내공을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딥러닝이 머신러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딥러닝은 정말 이 머신러닝 서머스쿨에서 딱 한 챕터, 두 챕터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죠. 과연 딥러닝 말고 다른 머신러닝들은 뭐가 있고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죠. 베이지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이 머신러닝 서머스쿨을 들으면 좋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강사들이 정말 그냥 텍스트북 이름들입니다. 뭐 마이클 조던 다 아시죠? 뭐 농구 천재가 아니라 그 앤드류 융의 스승이기도 하고 마이클 조던도 그렇고 뭐 조빈도 있고 막스 웰링도 있고 뭐 스콜코프도 있고 뭐 얀 피터스도 있고 스테판 샬도 있고 막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그 텍스트북 이름인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이 코스를 들으시면 머신러닝 서머스쿨 그 독일의 튜빙엔에서 한 머신러닝 서머스쿨은 꼭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CNN이나 RNN 계열의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 말고도 이제 강화학습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 딥러닝.ai 같은 콜세라 같은 기초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부트캠프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딥RL 부트캠프 치시면 이것도 강의가 15개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15개의 강의가 무슨 뭐 딥RL, 뭐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오프 팔러스 러닝이라든지 무슨 뭐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라든지 등등등등 로보틱스를 위한 RL이라든지 이렇게 각각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서머스쿨처럼 하는데
그 강화학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딥러닝 서머스쿨에서도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서머스쿨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가서 직접 들어봤는데 정리는 부트캠프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부트캠프는 저기 아빌 보이시죠? 피터 아빌이 쩌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버클리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모여가지고 정말 핫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딥러닝 서머스쿨도 잘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리차드 서튼이 가장 맨 첫 번째 강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짧게 들은 다음에는 뭘 하라고 그랬죠? 코र्스를 들으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र्스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 코र्스입니다.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코र्스를 하나 내놨어요. UCL에서 한 강좌인데 여기서는 딥러닝하고 reinforcement learning 두 개를 한 학기에 마치는, 그래서 하나당 1시간 반 정도의 강좌인데 그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 저 18개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8개가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요 강좌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 나온 강좌인데 뭐 저 사람들도 만들 때 당연히 CS231N이나 이런 거 다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딥마인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RL에 대해서도 정말로 해박한 것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거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거 나오기 전에는 사실 그 알파고의 아버지 데이비드 실버의 강좌, UCL에서의 강좌가 거의 기본이었거든요. 이것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설명도 잘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데이비드 실버 강좌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으니까 RL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데이비드 실버 강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UC 버클리가 그 RL과 로보틱스에서 핫한 곳인데 여기에 있는 세르게이 르빈 교수가 하는 강좌도 있는데요. 좀 빨라요. 좀 빠르고 좀 말도 빠르고 많은 최신 지식을 넣다 보니까 좀 약간 허덕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초가 탄탄하다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로보틱스랑 함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영어 강좌만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영어 강좌 말고도 한글도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 에드위스 가시면은 정말로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커넥티드 재단과 관련이 있는 건데 정말 공익을 위해서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모두의 딥러닝 김성훈 교수님의 딥러닝 강좌, 강화학습 강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분, 세계적으로 핫한 분 조경현 교수님의 자연어 처리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세계적인 강좌를 안방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 강좌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CS224D 말고 한글로 조경현 교수님 강좌를 먼저 듣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설명도 잘 하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도 이제 최성준님, 저의 선배님 같은 후배님, 저보다 후배인데 저보다 지식은 훨씬 선배신 최성준님이 강의를 하신 논문으로 짚어보는 딥러닝, 여러 가지 최신 논문들 알려주는 것들이 있고 베이지안 딥러닝에 관해서도 있고요. 이것도 좋고요. 또 만약에 진짜 돈 내고 정말 공부를 해보고 싶다, 바닥부터 파이썬부터 라고 한다면 최성철 교수님이 굉장히 파이썬을 되게 쉽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뭔가 이거 정말 유료로 만든 것만큼이나 돈 투자도 좀 많이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파이썬부터 직접 실습까지 하시면서 듣기에는 이 인프런 강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소개시켜 드릴게요. 책 여기 나와 있는 6권 중에 5권은 무료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케빈 머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케빈 머피의 머신러닝 책도 암흑의 경로가 있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가장 추천해드리는 책은 역시 패턴 레코그니션의 머신러닝, 비숍 거죠.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머신러닝의 강좌에 교재라고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 강좌를 하더라도 이 책을 교재로 쓰지 않는 그런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모든 모든 머신러닝을 훑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참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좋은 책이고요. 이제 이 책의
신버전이라고 나온 게 이제 케빈 머피가 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머신러닝 책인데요. 이것도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정말 모든 분야의 것들을 다 훑은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번역본도 있다고 하는데 번역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는데요. 어쨌든 두 책이 이제 머신러닝이 전반적으로 훑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이는 이제 The Element of Statistical Learning은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대신에 이론적으로 말로 잘 풀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약간 더 이론적인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커널 메서드들도 있고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바이어스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statistical learning의 관점에서의 머신러닝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좀 더 이론적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포 머신러닝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무료고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진짜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뭐를 쓸래라고 하면은 딥러닝과 가우시안 프로세스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양극단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쉽진 않아요. 책이 쉽진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읽어보고 안 되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다른 책 찾아봤다가 또 읽어보고 하면은 이 책이 얼마나 잘 만들어진 책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저한테도 여전히 어렵고 그런 책이지만 너무 좋은 책이라고 모두가 손꼽는 책입니다. 딥러닝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명한 책이 이제 그 가운데 아래쪽에 보이는 딥러닝 책이죠. 벤지오, 뭐 이안 굿펠로우, 그 걔네 아버지 이안 굿펠로우도 쓰고 커빌도 쓰고 너무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 말고도 이제 며칠 전에 다이브 인트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 알렉스 스몰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커널 메소드 SVM 만든 사람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쪽 그룹에서도 이제 공짜 책을 하나를 펴냈어요. 근데 제가 훑어봤는데 이 다이브 인트 딥러닝이 훨씬 더 초보자한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딥러닝은 딥러닝도 앞쪽에 뭐 딥러닝을 위한 수학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는데 뒤쪽으로 가면은 약간은 뭐랄까 딥러닝의 이론까지 좀 이해시키려는 욕심을 부린 듯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다이브 인트 딥러닝은 정말 아까 그 콜세라 강의 같이 그 정도 수준에서 빠르게 훑을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좀 약간 깊은 내용을 기대하셨다면은 오히려 딥러닝 그 책을 가운데 있는 딥러닝 책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상 2019년도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제가 2년 전에 그 7가지 강의를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강의들도 여전히 좋은 강의들입니다. 이게 뭐 아웃데이트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차피 딥러닝을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렉처에 담기는 내용은 최근 1, 2년 사이의 연구들을 꼭 포함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강의들도 좋은 강의니까 여러분들 좋은 강의 선택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어땠나요? 오늘도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경박한 감이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그리 경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김동률 노래로 가요제도 나왔던 네. 지금은 노래 못 부르지만 아무튼 네. 목소리가 그렇게 경박하지 않아요. 자꾸 그러시면 저 더 내리깔 거예요. 네. 그럼 공부 2019년 새해에는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책 하나 낼게요. 이런 책 말고 이런 것들은 한글책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한글책도 많으니까 나중에 뭔가 좋은 책을 내겠죠, 저도.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